안녕하세요. 이르면 들린다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3회에 걸쳐 신생아 난청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신생아 난청 검사 올바로 이해하기입니다. 1000명이 태어나면 그중 3명은 영구적인 난청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25만 명 정도가 태어나니까 매년 700~800명 정도의 아기가 영구적인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생후 100일이 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시작이 늦어지면 말과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생아는 생후 100일이 되기 전에 청력 검사를 해서 청력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생아 청력 검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청력이란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글자 크기, 그게 나의 시력입니다. 제 시력은 1.5입니다. 시력은 수치가 클수록 좋은 거죠. 비슷하게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크기, 그게 나의 청력입니다. 그러니까 청력은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사람은 낮게는 20Hz부터 높게는 20,000Hz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력 검사는 아래의 싹둑 자르고 중간 부분 250Hz부터 8000Hz 사이 6가지 소리만으로 검사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 주파수를 분석해보면 그 모든 음소가 250에서 8000Hz 사이에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똑같습니다. 사람이 고래 말소리, 돌고래 말소리 들을 일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말소리만 잘 들으면 되니까 이렇게만 검사합니다. 청력 검사할 때 사용하는 6가지 소리,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낮은 250Hz 소리입니다. 한 옥타브 높은 500Hz, 또 한 옥타브 높은 1000Hz, 또 한 옥타브 높은 2000Hz, 또 한 옥타브 높은 4000Hz, 또 한 옥타브 높은 8000Hz. 이런 6가지 소리를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찾는 겁니다. 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dB로 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삭일 때 목소리 크기가 30dB, 대화 목소리 크기가 60dB, 고함을 지르면 90dB입니다. 저의 청력은 10dB입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10dB이라는 거니까 10dB보다 더 큰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25dB를 들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속삭이는 소리보다 조금 작은 소리를 들으면 정상 청력입니다. 만일 청력이 40dB이다. 그러면 40부터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속삭임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대화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고 크게 말해줘야 보통의 목소리 크기로 들립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청력입니다. 만일 내 청력이 70dB이다. 그러면 속삭임 소리 들리지 않고 대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고함 소리를 내면 그게 작은 소리로 들립니다. 통상 인공와우 이식이 필요한 청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청력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폰을 씌웁니다. 그리고 80dB 소리를 헤드폰으로 들려줍니다. 소리를 들었답니다. 들었으니까 소리를 줄여서 60dB 소리를 들려줍니다. 역시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조금 더 줄여서 40dB, 이 소리도 들린답니다. 조금 더 줄일게요. 30dB는 안 들린다고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는요, 40dB입니다. 이 사람의 청력은
40dB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검사 방법을 순음 청력 검사, PTA라고 합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를 해봅시다. 헤드폰을 씌우고 소리를 들려줍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신생아의 청력을 알 수 없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청력 검사 ABR, ASSR입니다. 청성 뇌관 반응 검사 ABR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아기 이마에 전극을 붙이고 전압계를 연결합니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아야 검사가 되기 때문에 진정제를 먹입니다. 잠이 들었네요. 그럼 소리를 들려줍니다. 소리가 들리면 뇌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전압계 바늘이 움직이면 아기가 이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판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소리가 귀에 도달하면 고막과 이소골이 진동하고 달팽이관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청신경을 타고 청각 중추에 도달합니다. 소리에 의해 달팽이관과 뇌에서 발생한 활동 전이를 전압계가 감지하는 거죠.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아기가 소리를 들은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전압계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소리가 귀에 도달하고 1.5ms가 지나면 달팽이관에서 최초로 활동 전이가 생깁니다. 크기가 200나노볼트 정도 되네요. 이걸 그래프에 그립니다. 2.0ms 정도 지나니까 100나노볼트 전압이 측정되고 3.7ms 후에는 200나노볼트 정도의 전압이 측정되고요. 4.5ms 지나면 100나노볼트, 또 5.5ms가 지나면 200나노볼트, 또 6.5ms가 지나면 100나노볼트의 활동 전위가 측정이 됩니다. 소리가 이렇게 귀에 한 번 도달하면 10ms 동안 이렇게 활동 전위가 발생합니다. 반복해서 소리가 들어오면 반복해서 활동 전위가 발생하죠. 아기가 소리를 들으면 달팽이관과 뇌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만일 아기가 소리를 듣지 못하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면 검사가 완료됩니다. 이 아기의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모두 작게는 5dB 소리에는 활동 전이가 나왔고 0dB에는 활동 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모두 5dB이 청력입니다. 25보다도 작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정상 청력입니다. 이 경우는 45dB 소리에는 활동 전이가 나왔지만 40dB 소리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중도 난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속삭임 소리는 안 들리고 사람의 말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 상태니까 보청기가 필요한 상태고요. 이 아기는 95dB 소리에는 활동 전이가 나오지만 90dB 소리에는 활동 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삭임 소리, 말소리, 고함 소리 모두 들리지 않는 상태고요. 인공화호 이식이 필요한 청력이 되겠습니다. 청력 검사할 때는 사람 말소리에 해당하는 250Hz에서 8000Hz 사이의 6가지 소리로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ABR 검사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ABR 검사는 대체로 클릭음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소리만으로 검사합니다. 클릭음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들어보세요. 꽤 높은 음이죠? 그래서 ABR 검사를 하면 고주파수 소리에 대한 청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BR 검사로는 고주파수 소리에 대한 청력만 알 수 있고 중간 주파수나 낮은 주파수 소리의 청력은 알 수 없는 건가요? 물론 중간 주파수 소리 한 가지 또 저주파수 소리 한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해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 뇌파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흔히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BR 검사는 클릭음, 고주파수 소리에 대한 청력을 검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 두 번째, 청성 지속 반응 ASSR입니다. 아기가 자는 동안 검사하는 것은 ABR과 같습니다. ABR과의 차이는 자극음이 좀 특이하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생긴 소리입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요상한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상하죠? 아기가 이 소리를 들으면 뇌에서 이 소리와 똑같이 생긴 뇌파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뇌파가 측정되면 소리를 들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ASSR 검사 결과입니다. 24,000Hz 고주파음에 대한 청력 외에도요, 중간 주파수 1000Hz, 낮은 주파수 500Hz 소리에 대한 청력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 청력 아기의 ASR 검사 결과입니다. 오른쪽 저주파수 청력이 나쁘게 나왔는데요. ASSR이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여러 개의 소리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500Hz 이하 저주파수 소리에 대한 검사 결과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신생아 청력 검사를 할 때는 ABR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ABR에 ASSR을 추가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교적 정확한 청력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신생아는 100일이 되기 전에 청력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정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매년 새로 태어나는 25만 명이 넘는 아기들 모두가 ABR, ASS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아의 약 1 내지 4% 정도만 ABR, ASSR 검사를 받습니다. 매년 태어나는 25만 명 모든 신생아가 받는 청력 검사는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진정제를 먹이지 않고 자연 수면 상태에서 검사하고요, 35dB 한 가지 소리만으로 검사합니다. 이 소리에 뇌파가 나오면 패스, 즉 정상 청력입니다. 만일 이 소리에 뇌파가 나오지 않으면 리퍼인데요. 리퍼 결과가 나온 아기들만 ABR, ASR 검사를 하게 됩니다. 1000명이 검사하면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리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난청 환자보다 한 10배수 정도를 걸러서 ABR, ASSR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ABR, ASSR 검사에서 난청 진단을 받으면 커가면서 청력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반복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ABR, ASSR 검사를 반복하려니까 아기를 굶겨야 하고 또 진정제 여러 번 먹이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요. 혹시 다른 검사 방법은 없나요? 금식도 진정제도 필요 없는 청력 검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ABR, ASSR은 잘 측정하지 못하는 저주파수 청력을 포함해서 모든 주파수에 대한 청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검사가 있나요? 그 검사는 바로 행동 반응 청력 검사입니다. 아기들은 묘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특이한 행동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가장 흔한 반응은 오잉 반응입니다. 이 외에도 소리를 들으면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젖꼭지를 빨던 것을 멈추기도 하고 물고만 있던 젖꼭지를 열심히 빨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특정 행동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을 보고 소리를 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검사, 이것을 행동 반응 청력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신생아 청력 검사는 ABR, ASSR로 하고 이후의 경과 관찰을 위해서 ABR, ASSR 외에 이 행동 반응 청력 검사를 겸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난청 검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신생아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패스이면 정상 청력인 것이고 그 결과가 리퍼이면
난청 확진을 위해서 ABR, ASSR 검사를 합니다. 만일 난청이 확진되면 경과 관찰을 위해 반복해서 청력 검사가 필요한데 이때는 행동 반응 청력 검사를 시행하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신생아 난청의 원인과 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